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소상공인 지역 지원 세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가 성질이 깊어서 인사를 먼저 안 했네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상공인 지원 세부 사업 지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020년도 그 소상공인 정책 자금으로서 융자가 되겠죠. 이제 요거는 상환을 하셔야 되는 융자입니다. 5가지가 있고 거기에 소상공인 생애 주기별, 즉 창업에서 성장 그리고 재기 지원 사업으로 16가지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으로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2020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5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소상공인 생애 주기별 지원 사업으로 16가지 지원 사업 그리고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 4가지를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조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5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경영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소공인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은 1조 1,000억이네요. 죄송합니다. 1조 1,000억 정도 되고 그래서 공고 일정은 전부 1월 달에 날 예정입니다. 세부 공고가. 네, 놓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경영 안전자금, 그다음에 청년 고용 특별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융자인데 자금력이 좀 부족해서 애로를 겪는 그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지원 자금이고요. 그다음에 소공인 특화 자금. 이거는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도입하거나 또는 경영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성장 촉진 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 자금 이렇게 해서 5가지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있는데 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소공인 생애 주기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6종류가 있는데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그다음에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이 있고요.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 역량 강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나들가게 육성, 중소 슈퍼 협업화,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백년가게 육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 개발.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가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경우는 어떤 그 생활혁신형 기술 개발은 지원도 상당히 하기가 조금만 신경 써서 사업계획서를 잘하고 아이디어를 잘 노출을 시키면 상당히 소상공인들한테는 지원받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고, 그다음에 희망 리턴 패키지. 희망 리턴 패키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폐업을 할 때 어떻게 폐업을 할 것인지, 폐업을 하지 않고 세금 관계나 이런 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세금을 추가로 징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희망 리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지원받아서 폐업 신청을 하는 것이 아주 적합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재창업 패키지 해서 전부 16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공인 특화지원이라고 해서 공동기반시설 구축 운영, 제품 판매 촉진, 제품기술 가치 향상,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한 4가지의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시면서 혹시 다른 것이 네. 그럼 첫 번째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5가지, 네. 두 번째 소상공인 생애 주기별 사업으로 16가지, 네. 세 번째 소공인 특화 지역 사업 네. 4가지 개요를 들어 설명해봤는데요. 네. 크게 분류하면 3가지로 네, 나뉘어지겠네요. 3가지로 나눠지죠. 네. 그중 그러면 첫 번째 소상공인 정책자금 5가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이제 어떤 방송을 보든 어떤 자료를 보든 그게 무슨 말인지 나한테 해당하는지 무엇을 해주는지 아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원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 그 안에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는지를 사실 모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라도 그 밑에 댓글로 나는 어떠한 업종이고 또 무엇을 현재 내가 어려운 것이 뭐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들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자금은 없는지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시면 그죠? 바로 저희가 즉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조금 저희가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그 꼭지점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설명드렸던 소상공인 정책자금 5가지에 대한 사업별 개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단어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부분의 2020년도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부분의 2020년도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면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게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 자금이 이제 신설이 돼서 약 700억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한 5억 원 한도 내에서 스마트형 공장 도입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그 신설하는데 약 1,000억 원 정도 또 증액이 됐고요. 우리 개별 소상공인이라면 약 3억 원 정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와닿는 거죠. 그렇죠. 아까 12등 그러니까 크레딧 뷰러 7등급 이하면은 아주 낮은 거거든요.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재산금융권, 뭐 러시 이런 네, 데를 네, 갈 네.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상가상으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아시겠지만 제2금융권을 자꾸 하다 보면 신용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악화일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신용 때문에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요번에 요 기업 그러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내놓은 금융소외계층 지원 강화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있는데 저신용으로 인해서 금융권 자금 이용이 어려운 분들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도전 특별 자금 확대가 돼서 물론 뭐 이게 작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작년에는 약 300억 원에서 이번 2020년도에 500억 원. 그럼 더 많은 네. 이분들이 구원들이 이제 러시안 캐시나 뭐 무과장 이런 데 찾아가지 마시고 네. 여길 찾아가셔야 돼요. 네, 해서 물론 이제 그냥 찾아가면 안 되겠죠. 네. 자기 아이디어나 또 사업을 하기 위한 또 기술력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사업계획서가 동반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방송으로 사업계획서로만 해서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죠. 네, 다음 시간에 네. 요청이 많으시면 이제 소상하게 저희들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업계획서가 이제 우선시 돼야 선정이 돼야 다음에 뭐 대면 평가를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방송을 송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도시 정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에 따른 자금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도 전용 자금을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2020년도에 약 100억 원을 신설을 했네요. 자금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네. 자금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과 전화번호하고 그 사이트는 저희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예, 보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해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송출을 하면서도 혹시 단어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질문하셔도 친절하게 한번 잘 응대해 주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절차를 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그다음 이제 이런 구분은 2020년도 1월달에 사업 공고가 납니다. 그리고 신청하고 접수도 1월달에 되고요. 대출 평가도 1월달에 됩니다. 대출 실행이 1월달에 되니까 상당히 빠르죠. 네. 1월 중에 좀 놓치지 않고 네. 이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사업 공고가 나면 그 사업 공고를 바로 생방송으로 하든 네. 오늘 해서 저희가 바로 또 방송을 송출할 예정에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셔서 정말 2020년도에 사업에 큰 비전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변경 내용이고요. 이제 그 5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첫 번째로 보면 일반 경영 안정 자금입니다. 융자 부분이 되겠죠. 요거 지원 규모는 약 35,600개 회사를 지원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보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2조에 보면 소상공인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로서 제조, 건설, 운수, 광업 이런 그 19개는 10인 미만 그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소상공인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매분기 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가 됩니다. 이건 변동금리라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자주 그 사이트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 또한 공고가 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보통 업체당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대출 기간은 보통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에서 보통 뭐 3년 거치,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지 이런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은 당시별로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되고 제도전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8년이고요. 제도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다음에 장애인 기업자금은 7년입니다. 이제 제도전 특별자금은 이제 제도전을 하다 보면은 빚도 많고 네. 거의 무가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라서 그쵸. 1년을 아마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보다는 3년을 더 유예를 해주시죠. 네. 장애인 기업자금 같은 경우는 7년이고요. 일부 자금은 대출 기간에 별도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공지를 꼭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 고용 특별 자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청년 고용 특별 자금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이제 일반 경영 안정 자금에 이제 변경이 좀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변경이 주목해 주세요. 네. 이제 사업성은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 등급이 낮으신 분들, 신용 불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전 특별 자금이 확대가 돼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년도에는 300억에서 500억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금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아까 그 도시정비나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된 그런 소공인들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또 지원 자금을 하는데 신설됐습니다. 의정부 지역도 지금 도시재생이다 해서 네.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이 계시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뭐 의정부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 뭐 다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 신청 접수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에 보면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로 직접 하시면 되고요. 그럼 더 자세한 거를 받을 수가 있고 하시다가 도저히 뭐 작성에 어려운 부분 같은 건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고용 특별 자금인데 이것도 융자 부분입니다. 뭐 목적이라고 한다면 자금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14,4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청년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나이로 따지면 30% 미만은 우리가 이제 청년 소상공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청년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청년을 고용하는 소상공인 이렇게 이제 지원 대상을 잡고 있고요. 지원 조건은 대출 금리도 이것 또한 변동금리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잘 참조하시고 대출 한도는 업체당 한 1억 원 정도 되고요. 기간은 5년 이내에 거치 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 아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 접수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또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소공인 특화 자금인데 이 소공인 특화 자금은 예를 들면 소공인의 장비 도입, 경영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장비를 도입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장비일까요? 예, 무슨 제조를 하기 위한 기계를 도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업종마다 다 틀리겠지만 장비 도입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이끌어 가고자 하는 생산 제품에 대한 모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소한 것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유권 해석을 가진 그 각 지역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 규모도 한 9,000개 회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그리고 소공인, 그다음에 주요 업종 보면 수제화, 의류, 섬유, 가죽, 가방, 기계, 금속 가공, 인쇄를 하시는 이것을 주요 업종으로 하시는 분들이 특화 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는 이것도 변동 금리가 적용되고요. 운전 자금 같은 경우는 업체당 1억 원 정도고요. 시설 자금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도 이제 운전 자금은 5년, 시설 자금은 자금 어떤 장비이기 때문에 약 8년 정도 이렇게 시설 자금이 말 그대로 시설을 이렇게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운전 자금은 그 시설을 이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시설의 한도를 어디까지 두느냐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떤 업체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혹시 또 문의를 하시면 말씀을 드리고 또 제일 한 것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각 지역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소공인 특화 자금에도 이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스마트 공장 도입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000억 원 정도 신설이 됐고요. 대출 금리가 0.4%니까 이것을 0.4% 우대를 하기 때문에 기준 금리에다가 0.2%만 적용을 하면 상당히 저렴한 이자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장 촉진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융자 부분입니다. 어떤 성장기나 성숙기에 있는 소상공인의 활력을 좀 높이고 또 제도약을 위한 그 자금 지원인데요. 이건 4,600개 회사를 지원을 합니다. 지원폭이 넓습니다. 네, 넓습니다. 이것도 지원 대상 보면 사업자 등록증 기준에서 업력이 3년 이상 돼야 됩니다. 네, 이건 조금 3년 이상. 네, 대상이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개업을 하거나 또는 지금 바로 예비 창업자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데. 보통 우리나라에 3년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죠. 네, 이 3년 안쪽에 아시겠지만 그 죽음의 계곡이라고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
계곡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기업들,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3년이 아마 그 한계로, 통계 이제 한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기준 업력을 해서 3년 이상 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뭐 역시 변동금리고요. 대출 한도는 업체당 1억 원,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원을 지원하고요. 대출 기간 역시 5년 이내고요.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각 지역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 자금. 요거는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요거는 1,400개 회사를 지원을 합니다. 2020년에. 혁신형 소상공인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혁신형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차 산업에 네. 4차 산업에 들어서 AI,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라든지 IoT 또는 이제 그런 4차 산업 중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혁신형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꼭 4차 산업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 정말 불편했던 것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것을 기술 개발을 통해서 또 그야말로 차원을 넘어선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혁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력이 뒷받침된 그렇죠. 근데 알고리즘 개발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혁신형이라면 그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조가 아니더라도 앱 개발이라도 혁신 차원에 든다면 상관이 없죠. 제조가 아니라고도 돼요. 네, 그래서 혁신의 이제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서 기준은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제조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세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상담을 하신다면 혁신으로 갈지 안 갈지 어느 정도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은 1월 달이 아니라 상반기에. 상반기요. 상반기에서 정확한 월은 네. 있나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이게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제 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이 방송을 접하고 계셔야 이런 혁신형 소상공인은 언제쯤 나오는지 또 알 수 있으시니까 방송을 지속적으로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대출금리는 이제 이것도 매 분기 초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은 약 1억 원 정도 되고요. 만약 여기에 시설이 필요하다. 그럼 시설 자금으로 한 5억 원 정도. 대출 기간은 운전 자금은 5년, 시설 자금은 약 8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슬슬 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네.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나 또 질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즉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